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업무용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의 사법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증거인멸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는 디가우징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두 개의 쟁점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이겁니다. 디가우징을 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복구할 수 있다. 언론 보도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사법농단 의혹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오대영 기자, 뭐가 맞는 겁니까? 디가우징이 제대로만 됐다면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으로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기술입니다. 디가우징 이후에 되살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기술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렌식 기술이 뛰어나면 복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있었는데 이건 잘못된 내용인 거죠? 네, 틀린 내용입니다. 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불가능합니다. 디가우징 한 거는 안 돼요. 모래판에다가 글 적으면 이렇게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디가우징 했다는 거는 모래판을 이렇게 깨끗하게 평평하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런 흔적도 안 남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PC에서 파일을 지우는 거하고 디가우징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가우징은 기계가 필요합니다. 저 검정색 장비가 디가우저인데요. 네. 비디오 테이프에 테이프를 넣듯이 비디오에다 테이프를 넣듯이 컴퓨터에서 떼낸 하드디스크를 넣습니다. 딱 소리가 난 건데 저건 이제 끝났다는 신호고요. 네.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다시 꺼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게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지워졌고 복구가 불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건데 굉장히 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요. 네, 원리도 상당히 단순합니다.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원자 현미경으로 디가우징 전후에 하드디스크를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은 자기 배열이 있습니다. 저곳에 파일이 하나하나 저장이 되는데 오른쪽은 디가우징 이후입니다. 배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밀어버린다 이런 표현 쓰는데 진짜 네. 밀려 있습니다. 디가우저는 한 대에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3천만 원,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네. 두 번째로 확인한 내용도 좀 볼까요? 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증거를 삭제를 했고 복구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런 네. 주장이 나올 법도 한데요. 네, 일단 법원 행정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컴퓨터를 불용 처분할 때 모든 자료, 파일을 완전히 속어 조치해야 한다라는 내부 지침을 따랐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실제 이게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증거인멸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자신의 범죄는 제외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인멸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모든 형사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는 건데 그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자기 소유 자유물건을 없앤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죠. 근데 현행 법률상으로는 그걸 증거인멸죄로 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2010년에 민간인 사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시한 사람은 무죄가 났고 오히려 그걸 따랐던 그 실무자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조항은 일본 형법에서 그대로 들여와서 1953년 이후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전직 대법원장이면 법이 이렇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테죠. 그러니까 결국 복구도 안 되고 증거인멸죄를 적용하는 것도 안 된다. 이게 오늘의 팩트체크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서 이 사건을 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